4년간 어떤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몰약해서는 안 됩니다. 기나긴 밤이었거든 압제의 밤이었거든 사랑이 한 몸 썩어져 이 붉은 사나에 사랑 해방의 횃불 아래 벌거숭이 사나에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8분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댓글창에서 한동훈 부인이 설치는 거 보니까 마누라까지 설치는 거 보니까 한동훈 출마하는 거 맞나 보네.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막 올라오고 있어요. 뭐 요 얘기는요. 제가 조금 있다가 이원석 총장에 대한 탄핵 요 얘기를 오늘 네 번째 주제로 준비했는데 그때 함께 좀 얘기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는요, 유동규 얘기입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이 열렸거든요. 원래 이 자리에는 유동규가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었습니다. 아마 유동규는 앞으로 한 대여섯 번 정도 더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검찰에서 지금 준비해둔 검찰 측 신문도 있고요. 검찰 측 신문이 끝나면 변호인 측 반대 신문을 해야 되는데 그 반대 신문까지 합치면 꽤 오랫동안 여러 차례 나올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자, 그랬는데 유동규가 갑자기 어제 재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증인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검찰 측 증인인데 나오지 않았어요. 검찰 측 증인이라고 해도 보통 주신문과 반대신문이 있는데 주신문을 하는 거는 결국 검사들을 위한 신문이란 말이에요. 검찰의 날이에요. 반대신문을 할 때가 돼야지 드디어 이재명의 날이 되는 건데 지금 상태는 검찰의 날이거든요. 그런데 그 검찰의 날에 유동규가 안 나왔어요. 왜 안 나왔을까? 왜 안 나왔을까요? 자, 뭔가 의심스럽죠? 그래서 제가 준비해 봤습니다.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는요, 유동규 왜 법정에 안 나타났나 입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동규의 증인신문은 제가 알기로 한 총 4차례인가 5차례 정도 이렇게 계획이 돼 있고요. 지금 벌써 한 차례 했고 어제가 두 번째였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몇 번을 더 해야지 그래야지 겨우 이제 그 피고인 측 반대 신문에 들어올 상황이거든요. 이게 참 엉터리로 만들어진 게 이게 주신문이 먼저 진행되고 반대 신문은 그 나중에 그 이후에 진행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주신문을 하는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면 피고인 측에서는 반박을 할 수 없어요. 반대 신문을 해야지 반박을 할 수 있는데 반대 신문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결국에 이 주신문이 이루어지는 시간 동안에는 전적으로 검찰을 위한 시간이 되는 거고 검찰이 자기들 마음대로 정말 자기들 마음대로 언론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인 겁니다. 자, 그런 언론 플레이, 검찰의 언론 플레이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유동규의 날이었어요. 그게 이게 지금 유동규 신문하는 날, 증인신문 기일이었어요. 검찰은 또 무슨 꼼수까지 쓰느냐. 보통 이제 아무리 반대 신문이 좀 뒤로 미뤄진다고 해도 그날 반대 신문 할 거는 또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반대 신문 하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고
기자들이 그 반대 신문 내용을 받아쓰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일부러 주신문 시간을 질질 늘려. 안 해도 되는 것까지 다 늘려요. 제가 실제로 한번 본 사례를 말씀을 드릴게요. 김용 부원장 재판이나 정진상 실장에 대한 재판에서 유동규가 그 증인 신문을 받으러 나오잖아요. 그러면 기자들이 주로 오전 시간이나 오후 시간도 주로 2시 이전, 3시 이전에만 주로 기자들이 있어요. 그럼 그 시간 동안 검찰은 계속 시간을 질질 끕니다. 그러다 갑자기 3시를 살짝 넘어가잖아? 그럼 기자들이 쑥 빠져나가. 그러면 그때부터 갑자기 검찰 신문이 확 빨라지거나 갑자기 신문을 생략하겠습니다 하면서 끝내버려요. 앞에 그 많은 시간 동안은 일부러 시간을 질질 끌고 안 해도 되는 질문 또 하고 심지어 했던 질문 또 하고 몇 번을 반복하면서 시간을 끌더니 기자들이 나가고 나면은 갑자기 속도가 빨라지면서 심지어 남은 질문은 생략하겠습니다 넘어가 버려. 검사들이 이런 짓을 해요. 여하튼 이런 검사들이 준비해 놓은 증인 신문에 유동규가 안 나타났다고. 왜일까? 자, 어제 재판은요. 대장동 사건과 백현동 사건, 위례지구, 성남FC 이런 것들이 모두 합쳐서 지금 현재 병합돼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그 사건입니다. 그 사건의 6번째 공판 시간이었어요. 유동규의 진술,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었는데 갑자기 불참한 겁니다. 자, 앞서서 제가 이게 어떤 의미가 있다고 쭉 말씀을 드렸죠. 자, 제가 여기서 결론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여러분들한테 던지고 싶은 의문이 뭐냐? 이거 유동규가 독단적으로 안 온 거냐? 아니면 검찰하고 뭐가 짜고 안 온 거냐? 라는 거죠. 외형상 유동규는 갑자기 안 온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전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게 아니고 막판까지 불출석 사유서를 내지 않은 걸로 되어 있어요. 거의 불출석 사유서를 냈는지 안 냈는지도 확인이 잘 안 될 정도로 그 정도로 지금 제가 볼 때는 불출석 사유서를 냈더라도 아주 긴박하게 아주 개정 시간이 다 돼서 급하게 내지 않았을까 이렇게 지금 보여지는데 자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14일 어제는 검찰의 시간이었어요. 근데 그 자리에 유동규가 안 나타났어. 유동규가 왜 안 나타났을까? 검찰과 협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 마음대로 안 온 걸까? 아니면 검찰하고 짜고 안 온 걸까? 제가 던지고 싶은 의문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만약에 검찰하고 짜고 유동규가 안 온 것이라면 검찰은 지금 무슨 꼼수를 쓰고 있는 걸까? 무슨 꿍꿍이를 벌이고 있는 걸까?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죠. 자, 그러면 도대체 유동규는 무슨 얘기를 했었나? 그 전 재판에서 무슨 얘기를 했었느냐? 이 얘기를 좀 해봐야 되겠죠. 이 앞선 재판,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게 지난 7일인가 그래요. 이날 재판에서 유동규는 뭐라고 했느냐면 정진상 실장이 나한테 휴대폰을 버리라고 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뭐냐면 왜 이렇게 나왔느냐면 이날 지난주에 열렸던 이 재판에서는 지난주에 열렸던 재판이 뭐냐면 이 정진상 실장의 증거인멸 혐의에 대한 재판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진상 실장이 증거인멸과 관련된 진술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정진상이 나보고 휴대폰 버리라 그랬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정진상 실장하고 유동규하고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전화통화를 하는 중에 그 검찰 수사관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압수수색을 하러. 그러니까 어떻게 됐다? 야, 검찰 수사관이 왔나 봐. 어떡해? 그러니까 야, 휴대폰부터 버려!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 휴대폰 버려! 이 말 했다는 걸로 지금 정진상 실장이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기소가 되어 있어요. 아이씨, 어쩌라고. 그 정도 말 가지고 증거인멸? 야, 여하튼.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뜬금없이 갑자기 이 텔레그램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이재명 측근들이 같이 모여 있는 텔레그램 방에 포함이 돼 있었다. 그 텔레그램 방은 여러 개 있었는데 정무방이 있었고 그다음에 뭐 여기저기 여러 가지 방이 있었는데 그중에 한 방에 최재경 전 검사장이 들어와 있었다. 그리고 이 최재경 검사장을 이태영 변호사로부터 소개를 받았다. 그러면서 나중에 뭐 이태영 검사와 그러면서 그 이태영 검사 이태영이라는 사람은 역시 검사 출신이죠. 검사장까지 했던 분입니다. 이태영 변호사하고 최재경하고 되게 가깝다는 거야. 그래서 최재경이 이태영 변호사를 소개해줬고 이태영 변호사가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단에 포함이 들어오게 됐다라는 겁니다. 처음에 수임료 가지고 조금 걱정을 했더니 최재경 측에서 걱정하지 마라 뭐 그랬다는 거야. 자, 그래서 소개를 했네, 소개를 받았네, 뭐 이런 얘기들이 왔다 갔다 해요. 최재경 검사장 쪽에서는 조금 다르게 얘기를 합니다. 이태영이 먼저 이재명 대표 쪽과 접촉이 돼 있었고 그 뒤에 이태영으로부터 내가 이재명을 소개받아서 내가 만나러 간 적은 있다. 거꾸로 정반대로 얘기해요. 여기 유동규는 최재경이 먼저 와 있었고 최재경을 통해서 이태영이 들어온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최재경 검사는 정반대 입장. 이태영이 먼저 이재명 측에 접촉을 하고 있었고 그를 통해서 내가 이재명을 소개를 받게 됐다. 뭐 이런 식으로 정반대를 얘기를 해요. 여하튼 간에 유동규는 여기서 최재경이 그 텔레그램 방에 들어와 있었고 이 텔레그램 방에 들어와 있던 최재경과 대화를 하는 중에 이태영을 소개를 받게 됐고 그래서 이태영이 이재명 대표의 어떤 그 변호인단에 포함되게 됐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처음에 이태영을 끌어들일 때 수임료 때문에 좀 고민을 했었는데 최재경 측에서 수임료 걱정하지 마라. 뭐 그랬다는 거예요. 자, 도대체 이게 뭔 소릴까? 자, 그런데 최재경 검사장 얘기로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수임료를 나한테 왜 얘기하나? 이태영하고 얘기를 해야지 나한테 얘기할 필요가 아니지 않냐. 나는 그거 모른다 라고 또 쫙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해요. 여튼 뭐. 그런데 문제는 뭐다? 자, 여기 갑자기 최재경 얘기가 왜 나오냐고. 원래대로 하자면 정진상 실장이 증거인멸 교사를 했느냐 안 했느냐, 휴대폰을 버리라고 한 게 맞느냐 아니냐, 휴대폰을 버리라고 했으면 이게 그냥 한 얘기인지 진짜로 증거인멸을 하라는 의도가 담긴 말인지, 왜 갑자기 그렇잖아요. 사람이 갑자기 확 쳐들어오면은, 왜 그렇잖아요. 사람이 위기 순간에 모이게 되면은 야 도망쳐! 라고 할 수도 있고 야 한 대 치고 도망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말이 반드시 두들겨 패라는 뜻이 아니라 뭔가 대응을 하라 뭐 이런 식의 뭐 의미일 수도 있고 뭐 그냥 위로나 격려나 아니면 뭐 힘내라는 뭐 그런 식의 의미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증거인멸을 하라는 그런 얘기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 뭐 이런 얘기는 할 수가 있어. 그런데 문제는 뭐 최재경 얘기는 이 증거인멸 얘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잖아. 근데 이 얘기가 왜 나왔죠? 자, 일단 이게 이상하죠. 자, 보시다시피 이 부분은 뭐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게 유동규가 그냥 지 독단적으로 한 건지 사전에 검사들하고 어느 정도 뭐 어떤 뭐 합의가 된 거였는지는 뭐 정확하지가 않습니다만 이 얘기가 상당히 심각한, 그래서 상당히 의외의 충격을 줄 수 있는 또는 정치적으로 다양한 의미를 갖출 수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한편으로 보면은 유동규가 실언을 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여튼 갑자기 나온 이 유동규의 발언 때문에 나오는 얘기가 뭐냐? 검찰이 또 법정에서 수사를 하고 있네? 유동규가 갑자기 뜬금없이 최재경 얘기를 꺼낸 것은 이 최재경을 통해 가지고
이쪽 부분을 통해 가지고 이른바 변호사비 대납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다시 수사를 하려고 그런 거 아니야? 라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특히 유동규가 이날 했던 말 중에서 의미심장하게 들리는 부분이 좀 이게 좀 주어와 목적어가 좀 애매하긴 한데 확실한 거는 변호사 수임료를 걱정을 했는데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를 들었다는 거야. 이게 뭐겠어요? 사실은 이 말은 변호사비를 누군가 대신 내줄 수 있다. 즉 변호사비 대납 이런 걸로 연결을 시켜 가려고 빌드업 하는 게 아니냐라고 의심을 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즉 검찰이 지금 대장동으로 더 이상 이재명을 목을 조일 수가 없을 것 같고 또 대북 송금 가지고도 지금 성공할 가능성이 낮아지니까 지금 대북 송금 같은 경우도 지금 결정적으로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을 끌어내야 되는데 그래서 이화영 부지사의 목줄을 잡고 지금까지 괴롭혀 왔는데 이화영 부지사가 끝끝내 버티면서 사실상 대북 송금도 나가리 분위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검찰 입장에서는 새로운 뭔가 아이템을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 아이템이 변호사비 대납으로 다시 돌아가는 게 아니냐. 원래 사실 이 대장동 사건이고 뭐고 사실 시작은 변호사비 대납에서 시작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게 아니냐. 그리고 이 변호사비 대납은 뭘로 이어지느냐면 430억인가 하는 이른바 비자금 저수지 그걸로 연결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즉 검찰이 새로운 뭔가 수사 아이템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법정에서 그 꼬투리를 만들고 있는 거다. 이런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분명히 정진상 실장의 그 증거인멸과 관련된 재판인데 다른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다가 또 유동규는 또 이런 말도 합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극단적인 선택하려 했다. 이런 얘기를 해. 유동규가 법정에서 극단적인 선택 이런 얘기는 참 많이 했습니다. 이게 또 나온 거예요. 옛날에는 뭐 자기가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뭐 죽으려고 했다. 뭐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죽으려고 했다라고 하더니 나중에 음식물 쓰레기를 먹었다. 이렇게 말을 바꾸기도 하죠. 뭐 극단적인 선택 뭐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이 얘기가 솔직히 별 의미가 없어요. 말씀을 드렸듯이 재판의 주제는 딴 거였단 말이야. 그런데 왜 이런 얘기를 하지? 자꾸 재판과 관련 없는 말을 자꾸 해버리는 거야. 이게 전형적인 어떤 유동규식 증언이기는 한데 자 어쨌거나 이 두 가지 상황을 종합해서 보면은 검찰이 뭔가 새로운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게 아니냐. 과거에도 보면 지난 5월 달에도 보면 유동규가 아프다 특히 뭐 고혈압이다 이래가지고 재판을 뭐 하다가 말다가 갑자기 재판을 중단했다가 그러다 갑자기 안 나타났다가 그러고 한 뭐 석 달 정도 안 나타났거든요. 그 사이에 유동규는 계속 유튜브 출연하면서 막 자기 할 거 다 했어. 그러다가 갑자기 법정에 딱 나와가지고는 또 새로운 얘기를 뭔가 하는 거야. 기존에 하지 않았던. 전혀 엉뚱한 얘기를 막 꺼내요. 자,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야, 이 자식 안 나오는 동안에 뭐 새로 작전을 짰구나. 검사들하고 뭔가 짰구나. 뭐 이런 얘기들을 했었거든요. 이번에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지 않겠느냐. 검찰을 위한 시간인데 그런 시간에 유동규가 안 나왔다면 검찰로서는 뭔가 새로운 음모, 새로운 꼬투리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 그 준비를 위해서 야 동규야 잠시 나가지 말아봐. 이랬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어쨌거나 증인신문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다 해버리면 증인신문을 다 해버리면 또 부르기는 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간에 한두 차례를 남겨놓고 있다가 남겨놓은 그거를 가지고 새로운 음모를 꾸미는데 활용하겠다. 이런 의도가 아닌가라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앞번 재판에서도 계속 쓸데없는 얘기, 주제와는 관련 없는 얘기를 툭툭 던지는 거 아니냐. 특히 최재경 얘기를 던졌다는 것이 저로서는 상당히 이게 의미심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라고 보여져요. 이게 변호사비 대납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변호사비 대납은 달리 말해서 또 이게
쌍방울로 이어지거나 그게 아니면은 대장동 그 420억, 430억 천화동인 1호 유동규 지분 요걸로 이어지거나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끈덕지, 그런 꼬투리를 만들기 위한 게 아니었느냐. 그리고 현재 그게 빌드업 중인데 아직 뭐 빌드업이 다 안 된 거지. 그러니까 야 동규야 잠시만 좀 기다려봐. 이 빌드업 끝내놓고 가. 이러고 있는 게 아닌가 강하게 의심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유동규가 안 나왔다. 갑자기 유동규가 안 나온 것을 마치 검찰은 자신들하고도 협의가 안 된 것처럼 자기들도 몰랐던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지만 아닐 거다. 어떻게 보자면 치밀하게 계산이 된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는 거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자, 소정님, 국회의장 자격이 없는 김진표를 직무 정지시켜 주시고 새로운 국회의장을 선출해 주세요라고. 예,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아스피님 오셨고요. 노나메기님, 이준우님, 김미연님, 김옥선님 오셨네요. 로즈님도 오셨는데요. 징글징글하다 검새들 천벌 받을 거다 라고 하셨습니다. 김옥선님께서는 정말 큰일이다 라고 하셨는데 자, 그리고요. 김옥선님 한 뚜껑 빨리 탄핵하자 라고 하셨습니다. 이준우님, 유동규 왜 감방 안 가고 나왔나요? 예, 1년 동안 감방에 있었죠. 근데 구속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석방이 된 겁니다. 참 불공평하죠. 유동규는 구속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1년 만에 석방을 해주고, 이화영 부지사는 구속기간을 3번을 연장해서 1년 6개월 동안 붙잡아 두려고 하고, 검사들이 참 이렇습니다. 판사들도 참 못됐죠. 검사들이 일부러 이 이화영 부지사를 붙잡아 놓고 괴롭히고 그래서 이재명한테 불리한 진술을 받아내기 위해서 이화영을 괴롭히기도 하고 위협하기도 하고 때로는 회유하기도 하고 한마디로 불법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데 판사가 이를 제지하기는커녕 오히려 방조하고 부추기고 있는 상황이죠. 이게 대한민국의 사법 현실입니다. 어떻게 1심 판결이 안 난 상태에서 재판을 1년 6개월씩 연장을 합니까? 아니, 구속기간을 1년 6개월씩 연장을 합니까? 1심 판결이 안 났는데 어떻게 1년 6개월을 붙잡아 둘 수 있느냐고. 여기가 관타나모 수용소야? 관타나모냐고 여기가. 9.11 사태 그 테러범들 잡아놓은 거야?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뻔뻔스럽게 할 수 있는 게 대한민국의 검사와 판사입니다. 감옥에 쳐 넣어야 될 자들은 판사와 검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동반자님, 검새들 몸서리 쳐진다 라고 하셨습니다. 샛별 하나님께서는 잘못된 검판사 드러나는 대로 모두 탄핵해야 한다 하셨습니다. 자, 쿨피님 들어오셨고요. 심청이님께서도 오셨네요. 심청이님은 오래간만에 뵙는 것 같네요. 자, 소다미와 냥이들님 오셨습니다. 겨울 추운데 이화영 부지사님 안타깝네요. 그러게. 자, 이화영 부지사의 지금 상황을 폭로하는 책이 조만간 출간될 거라고 합니다. 이화영 비망록이라는 이름으로 출간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김광민 변호사가 이 구술을 맡아 전달해줘서 지금 책이 만들어지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이 책이 나오게 되면요, 우리 책 꼭 사서 우리 이화영 부지사 힘을 좀 보태줬으면 합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12시 32분이고요. 두 번째 주제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